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의 빈세대가 급증하며 또 다른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 신도심의 한 임대아파트. 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빈집이 전체 690세대 가운데 177세대입니다.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올 초 집계치보다 27가구나 늘었습니다. 이제 자꾸 늘어나겠죠.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최근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전출자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생활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지 20년에 육박하며 건물 안팎이 갖가지 하자투성이지만 보수가 여의치 않은 겁니다. 임대업체 측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들의 체감 여건은 다릅니다. 주요 집계 교체 요구는 거절당하기 일쑤고 도배나 장판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반박합니다. 짐을 다 빼야 된 상태에서 도배 장판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버린 것 같아요. 이 업체의 임대아파트는 현재 전남 동부 지역만 3만여 세대. 이런 관리 형태가 이어진다면 같은 현상이 도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의회에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입니다. 임대아파트 노후 주거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신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천시가 강력한 행정을 집행해서 임대료 인상 논란에 이어 아파트 노후화와 빈집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순환에 빠진 상황. 당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광양항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에서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양항 항만 매립지를 에너지허브로 변화시키는 묘도 재개발 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과 광주, 목포, 나주 등을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지역 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에너지의 확대를 놓고 현장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환경 훼손과 미흡한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 정부와 달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혀 전력 공급에 큰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남을 비롯해 충북과 경북에서도 허가 건수가 신청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적지로 꼽히는 고흥에서도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 바로 1m 안팎에 태양광하고 있고요. 민가하고 약 한 60m 정도 떨어져서 우리 마을은 절대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이미 허가가 난 공사도 중단된 상황. 순천시도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연 보존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하면서 2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 훼손과 생활 불편 등 주민 민원은 태양광 사업의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사업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경 보전이란 대의 명분을 빼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과제도 남아있어 이에 따른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지급합니다. 3kW 기준으로 자부담은 약 350만 원까지 줄지만 올해의 경우 국가 보조금이 이미 바닥나 지난 4월 신청이 종료됐습니다. 국가 보조금 부족으로 지자체의 반쪽 지원만 이루어져
신청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고흥군은 자체 예산을 짜놓고도 지원 예산이 남아 신청자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화려한 부활을 꿈꿔왔던 태양광 에너지. 뜨거울 것만 같았던 태양광 에너지의 열풍이 예상치 못한 잡음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소통과 함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역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 역사자원의 보전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청 문화박물관을 학술 전문기관으로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담당을 확대 개편해 청년 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또 인구 정책 담당과 지역 공동체 담당을 새로 만들어 출산보육 지원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에게 폭행과 함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을 물고문하고 바지를 벗긴 채 가로등에 묶어두고 또 머리카락을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발가벗긴 몸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가로등에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바지를 벗기고 중요 부위를 때립니다. 머리카락은 라이터로 태우거나 가위로 마구 잘라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군은 지난해 6월부터 동창생으로부터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 학생을 영화관 공터나 모텔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왔습니다. 나체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유포하는 등 최근까지 집단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보다 못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를 날리며 범행은 드러났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그거를 이제서야 내가 얼른 아이를 구해줬어야 되는데 저를 오히려 위로해요. 가해 학생들은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군은 자살 징후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적장애 증상마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신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 자체가 이제 수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경계선이에요. 딱 경계선. 경찰은 김모군 등 가해 학생 3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이 발의한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에는 재해복구비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재개정안을 즉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고향세는 수도권 등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전라남도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45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낚싯대와 낚싯바늘 없이 물고기를 잡는다면 어떨까요? 서남의 섬 지역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이색 전통 낚시와 고기잡이 방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섬마을 앞바다, 어선이 서둘러 물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40-50cm 크기 새막대기에 미끼인 갯지렁이를 묶은 실을 매달아 바닷물에 넣습니다. 손을 올리고 내리는 고패질을 하기 5분 남짓, 곧바로 장어가 올라옵니다. 계속 장어가 이렇게 덕방장어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습성을 위해서 이제 말을 받고 배를 세워놓고 이제 낚고 이렇습니다. 대나무 꼬챙이처럼 만들었다 해서 대꼬낚시 또는 바닷물에 띄운 그물인 들망조업 방식을 닮아 뜰빵 낚시로도 불리는 전통 낚시입니다. 낚싯대와 낚싯바늘이 필요 없는 데다 미끼를 바꾸지 않아도 돼 물때만 잘 맞으면 서너 시간 만에 많게는 수백 마리의 장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먹잇감을 한 번 물면 잘 놓지 않는 장어의 습성과 바다 식물인 잘피 군락지 등
서식지까지 파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조법입니다. 뭐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뻘하고 저하가 돼가지고 훨씬 맛이 있습니다. 장대나 돌로 수면을 때려 놀란 물고기를 몰아잡는 전통 뻥치기어법. 짱뚱어 훌치기 조법과 함께 낚싯바늘 없는 장어낚시는 보는 것만으로도 여전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 수가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리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국가정원의 누적 방문객이 지난 18일 저녁 8시쯤 300만 명을 기록해 8월 24일에 같은 수치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이상 빠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봄꽃 축제와 여름 물빛 축제 등 4계절 축제를 시작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40만 가까이 늘어난 580만 방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산물 염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토양 검정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진월면 월길지구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많은 비료 사용으로 양분이 집적돼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염류 집적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재배되는 양상추와 수박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광양시는 채취된 시료에서 토양의 산도와 유효 인산 등의 분석을 거쳐 올바른 토양과 시비 관리를 통해 염류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결과 여수 지역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지역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과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식 페이스북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SNS로 선정됐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행동분석 서비스인 빅풋9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의 페이스북 사용자 반응을 합산한 PAIS 지수는 3만 1000여 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광양시 페이스북은 광양의 변화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SNS 채널별 특성에 맞게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갈수록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까지를 자동차세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동료와 함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9%인 2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시야가 다소 흐릿합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대도시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인 지금도 습한 기온이 가득한 가운데 서울이 26.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경주가 무려 38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강릉 35도, 서울도 33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